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서울래 주식창 최영동 고수입니다. 자, 11월 22일 장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부터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2일이죠. 예, 월요일입니다. 자, 코스피는 장중 기준 종가 기준으로 예, 플러스 1.4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92%의 하락 마감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뉴욕 증시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술주 강세 등의 혼조세를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았었죠. 그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지금 뭐 재봉쇄 우려 등이 좀 발현이 되면서 일제히 하락한 흐름도 좀 보여줬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글로벌 코로나 19 확산세 우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움직임들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그동안의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 자체가 상당히 좀 지루하게 움직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에 대한 수급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좀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업황 회복이겠죠. 예,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로 삼전과 하이닉스, 삼전과 하이닉스의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자동차 업종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시황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때 반도체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자동차도 그 후발주로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나온 것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오비스, 기아, 그다음 만도 같은 경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일제히 좀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 2일이죠. 지난 11월 2일 이후로 3,000포인트를 근 14거래일 만에 3,000포인트를 좀 넘어서서 좀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피로감들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는, 좀 만회를 하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흐름들을 가장 크게 보여줬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어제 보시게 되면 한 7% 이상 상승을 했죠. 뭐 그에 따라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디램 시장,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 그러니까 디램이라고 뭐 딱 집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냥 메모리 시장으로 통칭해서 보자고요. 예, 메모리 시장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라고 평가가 좀 이루어지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삼성전자, 미국 파운드리 신설 공장 후보지 공식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도 반영이 됐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IT 종목군들, 반도체, 소재, 장비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도 거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7천억 매수했습니다. 7천억. 외인들이 오늘 7천 몇백억 매수한 거예요. 7,969억이나 거의 뭐 8천억 가깝게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근 8천억 가깝게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5,600억, 기관 역시 5,600억 가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량이 세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우리나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전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 들어와야지만 메이저 수급이 움직이는 좀 그런 이제 교과서적인 움직임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었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수급 부분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딱 세 가지 섹터였지 않습니까? 딱 세 가지 섹터였는데 그게 어떤 거였죠, 여러분들? 딱 세 가지 섹터였잖아요, 시장이. 첫 번째 그거겠죠. 첫 번째는 그거겠죠. 뭐죠? 네, 메타버스. 두 번째는
뭐였겠습니까? 게임주.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였겠죠? NFT. 그다음 네 번째는 뭐였겠죠? 2차 전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차익 매물들을 다 내보내 버리니까 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아졌었죠. 자, 이게 왜 기존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스닥 쪽에서 가장 지수를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고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바이오 종목이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IT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 IT 종목군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쵸?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플러스 한 1, 2% 내외에서는 다 마무리가 되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왜 0.68까지 빠지는 거야? 0.92까지 왜 0.92까지 빠지는 거야? 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풍선 효과라는 게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연극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연극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연극이 1막이 있고 2막이 있고 3막이 있고 대단원의 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끝자락 관련된 뭔가 이제 악재 아닌 악재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들이 다 밀렸는데 일단은 밀렸던 특징주도 그러니까 특징 이유들을 좀 볼게요. 특징 이유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죠? 어떤 거를 좀 봐야 될까요? 게임주.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NFT 게임 법적으로 불가하겠다. 게임이죠. 예. 게임물 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의 지스타 현장에서 열린 메타버스 관련 토론회 현장에서 NFT 게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불가능하다. 게임법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차익의 빌미를 제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를 제외시키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뭐 넥슨지티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액토즈 소프트도 빠졌고, 뭐 게임비 같은 경우도 한 12% 정도 급락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고, 캠토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조이시티도 그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평가돼 있었던 그런 이제 게임주였는데 올라갔다가 오늘 악재 터지면서 13%. 그나마 게임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이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거래량들이 그렇게 많이 안 터졌더라. 예, 거래량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터져서 또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뭐 이제 업종에 대한 흐름들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내 이슈여서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메타라든지 NFT라는 부분들이 뭐 해외 쪽하고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이제 이게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보여줬던 하락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급하게 올라갔던 종목군들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올 수 있는 섹터군들은 위로도 뭐 빠르게 움직이겠지만 밀릴 때도 빠르게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올라갈 때도 좋겠지만 밀릴 때도 정말 한없이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좀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유들은 뭐 이슈들은 뭐 그러한 쪽으로 해석을 좀 해보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밀렸습니다. 뭐 에코프로는 뭐 1.47 정도 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밀린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뭐 NNF,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뭐 ENDD 같은 경우도 어제 올랐다가 오늘 살짝 좀 밀리는 좀 쉬어가는 그림도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동박 전지박 관련해서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밀리는 모습들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한국 배터리 업체의 동유럽 공장 증설이 유럽 연합 이시죠 이시 이시 보조금 승인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뉴스들이 좀 전해지면서 상당히 좀 한국 배터리 업체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좀 제동을 걸거나 승인 심사를 오래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업황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약간은 좀 미세한 부분들이죠. 예, 우리나라 기업에 조금은 좀 안 좋은 그런 관련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크게 밀리는 그런 흐름들로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자고요, 여러분들. 왜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611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611개 상승, 그다음에 772 종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라갔던 종목군들의 상승 크기를 보게 되면 괜찮았어요. IT 종목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92%가 상승을 했다, 아니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 이유는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
코스닥 전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 전체로 봤었을 때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뭐 20위 정도까지는 보자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을 한번 보십시오. 다 어때요, 여러분들? 위메이드가 지금 5위입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2등, 펄어비스 2등, 3등, 밑에 6등이 카카오게임즈, 셀트론 제약이 얼마? 7위? 그 다음에 8위가 HLB, 9위 SK머티리얼즈, 10위 CJENM, 11위 첨보.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지수를 다 견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 버리니까 얘네들이 4%, 5%? 또 얘네 하부에 딸려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10%씩 막 빠져버리니까 지수가 맥을 못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성장을 발판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상관은 없기는 한데 뭔가 이제 적정 수준의 펀더멘탈 자체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약간은 좀 고민 아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변동성도 좀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이러한 이제 상승률 갭 차이가 오늘은 상당히 좀 심화됐다라는 거. 기존에 보여줬던 코스닥 지수 대비 코스피가 안 좋았던 흐름들이 180도 역전되는 흐름들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을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말씀 좀 드리긴 하지만 계속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트랙 정도로 좀 가고 있거든요. 반도체도 사면서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막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계속 좀 트레이딩을 해주면서 하부에 걸려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샀어요. 그냥 지난주에도 저희 뭐 무방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VIP 회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뭐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장 마감 때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IT 종목군들 반도체 장비 쪽, 소재 파츠, 그쵸? 소재 파츠, 그다음에 장비 후공정 쪽, 장비 쪽, 검사 장비, 전공정 장비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투트랙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던 게 드디어 이제 오늘 빛을 발한 거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올라오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따라 올라올 수 있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4분기에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오늘 드디어 나온 겁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달, 11월달 박스권이잖아요. 계속 20만 대 초반까지 지켜줬다가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던 박스권 그리고 9월달에 대한 요 구간들 돌파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오늘 이 30만 주,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30만 주니까 물론 실적은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 대한 뭔가 이제 병목 현상 자체 그리고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따라 매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현대차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재밌게 움직인 하루였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제이 콘텐츠이죠. 제이 콘텐츠 오늘 뒤에 차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하고 이제 지옥을 좀 비교를 하는 게 약간은 좀 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글로벌 넷플릭스에서 대박이 터진 첫 번째 콘텐츠인데 이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지옥이라는 그쵸?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신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글로벌 평가도 상당히 좋고요. 뭐 1위를 찍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개 1일 만에 그만큼 시장에서 국내 컨텐츠에 대한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컨텐츠에 대한 뭔가 이제 관심도라든지 뭐 퀄리티적인 부분들, 뭐 마감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뭐 세계 수준까지 올라간 거는 맞죠. 뭐 처음이야 뭐 운이었다가 치더라도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흥행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춰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정 이후에 좀 봐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매매라는 하나의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차익 매물들이 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징어 게임의 임팩트하고 두 번째로 흥행을 한 지옥의 임팩트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갭상승 잠깐 변동성 보여줬다가 시작할 때 변동성 잠깐 보여줬다가 쭉 밀리면서 끝까지 좀 밀리는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도 오늘 좀 맥을 못 쓰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FT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위메이드 맥스를 제외시키고 나서는 그렇게 크게 재미가 있었던 시장들은 좀 아니었습니다. 블루베리 NF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20일선까지 하락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주가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진 것이 아니고 약간 소강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종목은 카메라 모듈 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뭐 자율주행, 뭐 지난주서부터 자율주행 쪽이 상당히 좀 핫한 테마로 좀 부상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애플 쪽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냈죠. 꺼냈습니다. 그만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이 되고 있는데, 뭐 주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포뱅크, 그쵸? 갭상승한 이후에 땅땅땅땅 변동성 잘 보여줬고요. 내일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나와준다? 그러니까 이 윗꼬리를 다 잡아먹는 변동성을 좀 보여주게 되면 한 차례 정도의 뭐예요? 단기 변동성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완성을 좀 시켜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IA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뭐 사실은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LMS하고 에이테크 솔루션 정도죠.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 박스권 돌파시키고 나서 오늘 시가가 한 1, 2% 내외에서 출발했다가 거래량 실리면서 또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장 스토리에 약간은 좀 더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LG전자 쪽도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LG전자. LG전자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장 장비, 그쵸? 전장화에 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뭐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0.37 정도 캔들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60에서 안착되고 나서 오늘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상태에서 십자 캔들, 이런 것들은 밀리지만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변동성, 또는 설령 좀 밀린다 하더라도 60에서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돼주고 눌림목이거든요. 여기가 딱 여기가 눌림목이에요. 단기 박스권의 눌림목. 그러니까 이런 이제 눌림목 구간들이 확인이 되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도 나올 수 있겠죠. 다음 뭐 또 아삼직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 이런 것들도 볼만하겠죠.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전장 제품에 대한 뭔가 기대감들, 뭐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리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양봉 만들어내면서 그 기태를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과서적으로 LG전자 쪽이 움직인다. 신성 델타테크도 같이 봐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보시자고요. 머니가이 페이스가 오늘 13%거든요. 저희 VIP님들하고도 좀 매매를 하긴 했는데, 그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또다시 한번 퉁 튀어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3분기 실적 자체가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뭐 업황, 그러니까 비수기거든요, 사실. IT 종목 중에서 3분기는 사실은 비수기고, 오히려 4분기, 그다음에 뭐 4분기 내년도까지, 그러니까 내년 1월 달, 2월 달, 그러니까 연초 효과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게 되면 항상 이러한 뭔가 이제 IT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많이 살아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저가 미수가 상당히 좀 세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재미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좀 캔들적으로도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좀 공부를 해볼 만한 상황들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고가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쵸? 한 차례 정도 단기 반등 나왔다가 요 종가 자체를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횡보되는 구간들을 보여주는 종목군들,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서. 근데 대신에 요가 확실하게 첫 번째 장대 양봉을 돌파시키는 상황에서 대량 거래량이 붙어버리게 되면, 그쵸? 다소 많은 거래량들이 붙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방향성을 보여주게 되면 굉장히 좀 강하게 붙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캔들이에요. 이런 캔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원익 IPS가 13%. 외인하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좀 출현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6만 주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니까 오늘은 좀 기관이 만들어낸 시세가 아닌가라는 걸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솔브레인 13.26%, 이것도 거의 유사하죠. 원익과 EPS 차트 흐름들이. 그 다음에 유진테크도 마찬가지로 오늘 14%의 단기 급등, 직전 고점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나서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고가 갱신했어요, 유진테크.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만 원대 회복시키고 나서 단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다. 62선 돌파.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정도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는 한 3,000, 한 200, 300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죠. 2,000? 아, 이 3,200 정도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7%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으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13만 원대까지는 단기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홀딩에 대한 대응들을 좀 해보실 만 하겠죠. 뭐 이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기존의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흐름들과는 정반대되는 흐름들. 그리고 해외 시장 쪽에서 확실히 투자 모멘텀, 확실히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많다.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반도체에 관련된 바닥주들이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게임주와 NFT와 메타버스 쪽은 차익 매물이 시달릴 수 있다. 그리고 쟤네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 국내에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늘 드디어 좀 눈에 보이게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는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내일 전략을 좀 간단하게 뭐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내일 전략 같은 거는 경우는 뭐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자고 그렇게 특이한 상황들은 없는 것 같아요. 내일 전략도 일단은 뭐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여전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이 뭐 업황 개선 기대감들로 자동차나 반도체가 업황 개선 기대감들로 뭐 상승을 하긴 했는데 상승 시현이라고 하죠. 뭐 시도는 아니고 뭐 시도는 오전장에 했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 시연을 한 상황이니까 상승 시연한 상황들이 있고 추가적으로는 좀 더 좀 오르지 않을까? 예, 추가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하는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좀 변화되는 모습들은 메타버스 쪽 이런 것들도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빠졌다가 만약에 내일도 추가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깊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내일은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누구나 이 일을 달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이노뎁을 제외시키고 나서. 근데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절하게 아니면은 시장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뭐 게임주, 뭐 메타, NFT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보여주되 오늘과 같이 뭐 전혀 끝까지 힘이 없는 시장은 아닐 것 같다. 변동성을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윗꼬리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로서 한번 저가에 조금 이제 종목을 좀 담아보는 종목군들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봐야 되겠죠. 반도체와 달리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도 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여전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노코멘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요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뭐 이 종목이 좋습니다, 저 종목이 좋습니다, 아니면 뭐 이 종목은 뭐 흐름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뭐 많이 움직였어요. 네, 많이 움직였고 새롭게 시장에서 성장에 대한 스토리로 보려고 하는 그 맥락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뭐 12월 달 말 정도, 1월 달 초반 정도 요 정도에서 다시 볼만하지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진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정도만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는 뭐 소재에 관련된 특히 이제 소재 쪽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재 쪽, 그다음에 장비 쪽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으로는 현대그룹과의 뭔가 연계성이 있는 현대 기아차 그룹과 연계성이 있는 부품주들 위주로 완성차 업체 위주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적 메리트가 또 살아있는 5G 관련 종목군 지금 금요일하고 오늘 같은 경우 잘 올라왔거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들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오늘 뭐 생각보다 대처가 제대로 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심란해 하지 마시고요. 내일 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대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포커스 맞추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장마감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